자, 우리 문학은 크게 뭐 새로운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학은 자, 체인우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먼저 보기, 그리고 보기를 자세히 풀어준 선택지를 통해서 자,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만 찾아가서 이 기준을 가지고 논리적 기준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이 부분을 해석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주관적으로 해석해서 안 되고 내가 기존에 배웠다고 아는 작품이라고 그 알고 있는 배경 지식으로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요 보기 선택지를 가지고 연관된 다른 문제도 풀 수 있으면 굉장히 금상첨화죠. 다른 문제까지. 그래서 더 심하게는 선택지를 보면서 선택지 간의 논리적 범주가 다른 그런 것들을 이해한다면 굉장히 좋죠. 이게 무슨 말인지 낯설어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요. 문학은 철저하게 읽기 능력입니다. 독서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자, 문학이라는 건 메타포예요. 여기 메타포라는 건 내용이 감춰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용이 뭔지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이 감춰져 있는 이 상징적인 은유적 숨겨져 있는 이 내용을 50만 학생, 이번에 47만이 봤다고 해요. 40만 고3, 7만 재생. 이 50만 학생들이 똑같이 객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이 없으면 이거는 시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면은 50만 가지 선택지가 나와야 돼요. 모두가 답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 해석의 기준을 주는 게 문학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문학 작품이 EBS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자, 해설할 때 거의 저는 지문 거의 안 갈 거예요. 필요한 부분만 찾아갈 거고 지문 이 작품 또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문학 공부를 할 때 열심히 뜻풀이하는 친구들이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어차피 그 작품 안 나오고 EBS에서 반영되더라도 6, 9 저는 얼마나 반영된지 모르겠어요. 좀 관심도 없으니까요. 근데 수능 때는 완전히 똑같은 작품이어도 뒤틀어서 나온다는 거죠. EBS를 공부할 때 소설이라면 똑같은 작품이지만 다른 지문이 나오고 보기 조건이 달라지고요. 현대시 고전시가 똑같이 나온다면 고전시가가 긴 고전시가라면 다른 부분이 나오고요. 현대시 짧아서 똑같다면 보기 조건이 달라요. 그럼 보기 조건이 다르면 논리라는 건 조건에 따라서 보기라는 조건에 따라서 이걸 풀어가야 되기 때문에 달라진 조건대로 공부해야 되는 게 문학 공부의 핵심이에요. 그럼 문학은 따로 정리 암기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럼 제가 문학을 쉽고 빠르게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설 같은 접근법은요. 소설은 줄거리가 있으면 반드시 줄거리를 통해서 얘네들이 어떤 인물인지 인물의 관계도를 그리고 이거랑 보기 그리고 보기가 풀어준 선택지를 서로 연결하면 인물들의 관계와 이들의 갈등 구조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대부분 문제를 다 풀 수 있고 지문으로 가더라도 이 내용을 가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읽어가면 굉장히 쉽거든요. 자, 그리고 소설을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은 문제 푸는 순서가 당연히 보기 가서 1번으로 풀어야 되는 거고 현대소설 고전소설 똑같습니다. 보기 가서 푸는 거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만약에 기억, 니은 물었다? 그러면 이 보기 선택지 줄거리 기준으로 이 부분만 가면 되고 뭐 특정 A를 물었다? 그 부분만 이걸 가지고 가면 되는 거고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다, 적절한 걸 물었다? 이럴 경우는 나는 이거를 먼저 풀지 않고 보기를 풀고 핵심을 잡은 다음에 감상 적절성의 선택지들을 먼저 본 다음에 오로지 선택지를 찾으러 간다. 이해가 아니고 찾으러 간다. 찾으러 가는 도중에 기억이 나오면 이 범주 안에서 풀고 가는 도중에 A가 나오면 풀고 이런 식으로 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은 굉장히 빨리 풀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풀 수 있는 훈련을 지금 알려준 논리. 저 이 논리들 한번 풀어볼게요. 자, 지문은 아닌 거라는 거 아니니까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지문 읽을 사람들은 보기를 먼저 보고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에 선택지를 미리 파악한 다음에 그걸 찾으러 지문을 빠르게 읽는다. 지문 읽어라. 읽더라도 벌써 우리는 다 알고 읽는다. 찾을 거를 생각하면서 읽는다. 기억, 니은은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문제로 온다. 이것만 명심하세요.
자, 그럼 여기 줄거리가 있잖아요. 그럼 줄거리로 잘 파악해 보세요. 인물의 관계를. 이 작품 좀 몰라요. 석씨가 쫓겨난 후, 그러면 석씨가 쫓겨났네요. 석씨가. 보통 이 정도는 알아두면 돼요. 씨라는 말은 부인들이에요. 부인. 시집간 결혼한 부인들. 석씨가 쫓겨난 후 첫째 부인 화씨를 모함하고, 그럼 화씨도 부인. 이건 첫째 부인이네요. 퍼스트. 를 모함하네요. 누가? 여씨가. 그러면 여씨가 마이너스 부인이네요. 그러면 이들은 플러스란 말이죠. 아, 부인들의 갈등, 가정소설이네. 굿걸, 백걸인 거예요. 자, 모함. 그러면 안 봐도 어떻게 모함? 그러면 조선시대 모함은 딱 하나, 정절훼손 이거거든요. 화씨를 모함하려고 여씨가 용의계단을 먹고 화씨로 둔갑. 하고가 나왔네요. 그러면 여의계단을 먹어서 화씨로 둔갑을 했네요. 둔갑하고 나서 이제 정절훼손하는 행위를 하겠죠. 상서는 친누나 소씨. 그러면 이제 상서가 남편인가 보죠. 상서의 친누나, 이건 소씨 부인들이 아니죠. 여긴 부인들이고, 소씨는 상서의 친누나고, 의남매 윤씨가 있고, 석파를 불러 석파 모아서 함께 실상을 밝히려. 실상 누구? 지금 여씨가 위장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걸 밝히려고 여씨의 신복, 여씨의 조력자 신복을 찾는다. 그럼 이것만 봐도 지금 부인들 간의 갈등인 것이고, 안 봐도 얘가 몰아냈겠죠. 몰아냈고 얘가 마이너스 거린 거죠. 그러면 여씨가 이걸 바뀌었는데 진짜로 여씨인지 화씨인지를 밝혀내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같이 불러오는 거죠. 그럼 인물의 관계 끝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저는 보기 문제로 갑니다. 문제를 어떻게 풀지를 보았을 때, 그렇다면 나는 이게 적절한 게 나는데 서술 방식이죠. 그러면 사실 18번 문제는 바로 답이 나오죠. 벌써 4번이죠. 그냥 안 가도 되죠. 왜? 줄거리 봤잖아요. 그러면 한 인물과 누구? 여씨죠. 다른 인물들 간에 다른 인물들이죠. 여기 갈등이잖아요. 갈등 관계 끝. 4번 됐죠? 19번. 자, 19번 문제는 역시 좀 이따 보겠지만 미리 읽어 놓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 푸는 순서를 자, 이렇게 21번부터 가볼게요. 21번. 이 소설이 뭔지 이거랑 연결시켜 보세요. 이거는 가다 보니까 이미 끝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18번 어쩔 수 없이 그냥 바로 풀어버린 거고요. 이렇게 빨리 푸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가려고 하는데 바로 눈에 딱 걸려버렸죠. 21번. 음모 모티브는 인물이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음모를 실행하는 이야기. 됐네. 지금 음모잖아. 음모. 됐네. 그 얘기네요. 그럼 얘가 음모 꾸미는 거죠. 음모의 진행 과정에 환상적 요소가 사용됐잖아. 환상. 뭐야? 약을 먹었더니 둔갑했다잖아요. 화씨로. 그럼 환상이잖아요. 이거. 그대로 연결하는 연습. 사용되기도 하고 조력자가 등장해 음모자를 돕기도 한다. 그러면 신복이었나 봐요. 조력자. 누군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 봤을 때는 얘를 잡아들이는 거니까 잘 몰라요. 왠지는. 그러나 조력자 누군가가 여씨를 도와주네요. 음모가 실행되면서 서사적 긴장이 고조되는데, 그럼 얘가 둔갑해서 화씨를 쫓아내기 화씨의 잘못된 짓을 보여줄 테니까 그럼 당연히 긴장감이 높아지고요. 이렇게. 음모자의 욕망 실현이 지연되면, 잘 안 되면 서사적 긴장감은 일시적으로 이완되고, 그러면 이게 잘 안 되면 이완되는 건 당연한 거죠. 이때 음모자가 또 다른 음모를 꾸미나 결국 음모의 실체가 드러나며 재상에 따라 처벌받는다. 그러면 얘는 또 다른 음모를 꾸미지만 실패, 그래서 처벌을 받는다. 자, 그러면 최인호 수업을 아직 안 들은 친구들은 일단은 뭐 한다? 보기를 봤죠? 줄거리. 그 다음에 선택지가 있으면 1번 만약에 윗글의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 일단은 윗글의 내용이 맞다는 전제, 이 서술부 조건부. 그럼 이 서술부의 내용이 일단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 보기에 있어야 되고 보기 내용과 일치해야 된다. 이걸 1순위다. 근데 서술부가 보기 내용에 다 있다. 이거 지금 설명하는 이 보기 문제는 소설, 시가문학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순서대로. 서술부에 없네? 그럼 틀렸다. 두 번째, 봤더니 이 서술부와 조건부가 서로 내용이 다르다. 이 뜻풀이가. 그럼 답이다. 세 번째, 다 똑같다? 그러면 1, 2, 3, 4, 5번 중에서 범주가 다른 게 있다? 답이다. 그래도 없으면 지문으로 가라. 순서 지키세요. 자, 여씨가 자신을 석씨와 견주고
양부인과 석씨를 이간하려는 데서 맞다는 전제하라는 거죠. 석씨와의 경쟁 관계를 의식한 여씨의 욕망에서 음모가 비롯됨을 알 수 있겠다. 그럼 어쨌든 석씨도 몰아냈어요. 그러면 석씨도 몰아냈다는 앞에 조건부가 석씨와 견주고 양부인과 석씨를 이간한다. 그러면 양부인과 석씨가 서로 연결이 잘 돼 착한 이 부인이 친했나 봐요. 근데 이 두 부인을 이간하려고 하고 석씨와 경쟁이라는 것은 양 부인은 좀 더 시어머니 정도 되겠죠. 좀 모르겠어요. 시어머니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여씨가 다른 부인을 쫓아내는 거겠죠. 석씨와의 경쟁 관계를 의식한 여씨의 욕망에서 음모가 비롯된 것이다. 그러면 얘도 쫓아내는 것도 음모가 있나 봐요. 음모. 여씨가 꾸민 봉한 것이 개성을 통해 개성. 누구를 통해? 여씨가 꾸민 거니까 봉한 건 마이너스죠? 개성을 통해 양부인에게 건네진 데서 그러면 양부인한테 여씨가 꾸민 거를 개성이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 개성이 조력자겠죠? 상하관계에 있는 음모자와 조력자. 누구? 여씨가 윗사람이고 개성 그러면 조력자이지만 아랫사람이겠죠? 조력자에 의해 서사적인 긴장감이 맞죠? 꾸며지는 거니까. 그러면 둘이 친한데 이간질하려고 보내겠죠. 그 글이 불살라지고 시녀들이 누설이 금지되는 데서 그 글이 아마 꾸민 봉한 것이 불살라지고 시녀들도 입 다물어 라고 안 받으면 뭘까요? 여씨가 꾸민 거라고 했으니 석씨 굉장히 마이너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됐죠? 양부인에 의해 음모의 실행이 저지된 거잖아요. 분명히 그 꾸민 봉한 것들, 편지로 봉한 것들이 막 퍼져야되는데 입 다물어 라고 양부인이 소문이 못 퍼지게 했으니까 긴장감이 일시적으로 이완된 거죠. 실패한 거니까. 해면단을 먹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데서 그러면 여씨가 여긴가 보지 이제는. 약을 먹고 화씨로 변했는데 다시 약을 먹고 원래로 돌아오는 거죠. 음모자가 욕망의 실을 위해 준비한 환상적인 요소가 음모의 실체를 이제 드러내는 거겠죠. 변했는데 요번에는 둔갑할 때는 이 약을 먹었는데 어쩌고저쩌고 먹었는데 요번에는 뭘 먹은 거예요? 해면단을 먹고 다시 원래 들어왔으면 여씨로 밝혀지는 거죠. 실패한 거죠. 상서는 금수의 행동을 한 여씨를 교화를 했지만 여씨를 교활하겠다면 나쁜 짓 하는 여씨를 양부인은 어젯밤 일로 여씨를 내친 데서 그럼 이것까지는 맞다는 전제 조건이에요. 처벌 방법을 두고 대립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 봤더니 자, 이 실패한 이 여씨에 대해서 처벌한다는 건 있는데 지금 이 상서와 좋은 사람이 이 상서와 이 양부인이 서로 대립하는 갈등 구조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살짝 물음표. 대립했는지 모르겠는데 나머지는 다 맞는데 그러면 바로 답을 못 찾으면 이거부터 가보는 거예요. 실제로 이걸 찾으러 지문을 가봤더니 실제로 각각 처벌한다는 얘기는 있지만 대립의 얘기는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풀 때 자, 적절하지 않은 거를 선택지를 볼 때 또 역시 뭐하라? 방법도 제가 자세히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보기 문제와 줄거리 문제를 가지고 지을 수 있는 건 지우는 거예요. 석파는 집안 사람들과 교류하며 집안일에 관여한다. 그건 모르겠네요. 상서는 남의 말에 진위를 직접 확인하여 모르겠네요. 여씨는 상서의 책망에도 부끄러워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네요. 양부인은 권위를 지니고 가족과 시녀들을 통솔한다. 이건 맞을 것 같은데 입 다물어 라고 했다고 하니까 이거 맞을 것 같아요. 아까 양부인은. 소씨는 여씨를 압박하여 의혹을 해소하려고 한다. 소씨에 대한 얘기는 모르겠네요. 그럼 이거는 각각 인물들을 물었기 때문에 읽을 때 석파 나오면 바로 확인, 읽어가면서 상서 나올 때 직접 확인, 이런 단어를 보는 연습하란 말이죠. 여씨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여씨 나오면 양분 이거. 그럼 이거는 지문을 읽어가면서 풀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지문을 쭉 읽는 것이고 읽어가다가 이제 기억하고 니은 나오면 바로 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전체는 다 읽지 않고 답만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쭉 읽어온다는 전제하에 일단은 기억과 니은 보겠습니다. 기억. 이때 석씨가 이거 기억 볼 때 문장 볼 때 누가 한 말인지 후, 앞뒤, 보기 누가 한 말이야. 그리고 그러려면 앞뒤를 봐야 돼. 그리고 보기와 연결시켜.
예를 들어서 얘가 마이너스 인물이면 마이너스 얘기를 할 것이고 플러스 인물이면 플러스 얘기를 했을 것이고 앞뒤 문장을 보는 거예요. 이때 석씨가 석파를 청하자 석파가 벽운당에 이르러 묻고 알 나를 불러 무엇하러 하느냐 내 석부인이 받은 총애를 여부인에게 자랑하였노이다. 그러면 지금 석씨가 지금 남편한테 사랑받고 있다고 누구한테? 여부인한테 아까 여씨한테 자랑한 거야. 그러면 여씨가 이제 더 화가 나겠지. 석씨가 내키지 않아 하겠지. 왜? 그러면 여부인이 난리 날 텐데 하며 당부하되 후일은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다음엔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하니 석파가 웃더라. 그래서 여씨의 거동이 점점 아름답지 않으나 됐지? 그 다음 니은 자 청운당에 와 시녀로 하여금 청하니 여씨가 급히 돌아오니 상서가 정색하고 문할 부인은 깊은 밤에 어디 갔더뇨? 여씨 답할 문안 후 소부인의 운치각에 갔더이다 라고 말하는 거지. 자 노군당에서 이르러 상서가 문안 후 청운당에 갔더니 여씨가 없고 노군당에 이르니 희미한 달빛 아래 여씨가 난간에 엎드려 화씨의 방을 엿듣고 있는지라 도로 청운당에 와 시녀로 하여금 청하니 여씨가 급히 돌아오니 사씨가 정색하고 묻고 부인은 깊은 밤에 어디 갔더뇨? 여씨 답할 문안 후 소부인의 운치각에 갔다 와야 돼. 여기는 지금 자 뭐냐면 보니까 화씨의 방을 엿듣는 건데 소부인의 운치각에 갔다 왔다라고 거짓말하는 거죠. 그렇죠? 상수는 본래 사람을 지극한 도로 가르치는지라 책망하네요. 다른 부인의 방을 엿들은 거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직접 본 거죠. 가르치는지라 엿들으면 금수행동이라 전일 말한 사람이 있어 전혀 믿지 않았더니 내 눈으로 직접 3번이나 당신을 봤단 말이야. 지금 화씨의 방을 엿듣고 있는 거를. 그래서 그 말이 사실임을 알지라 부인은 다시 이 행동을 말고 과실을 고쳐 나와 함께 늙어갈 일을 생각할지다 하고 기세가 엄숙하니 여씨가 크게 부시끄러워했죠. 그러면 답으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가 아니고 부끄러워한다로 답이 끝나버렸네요. 그리고 20번의 답으로는 자 석파의 경솔함을 염려하는 것이다. 칭찬하면 나 화를 당하는 거니까. 또 상서의 의심을 피하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다. 답은 4번이 된 것이죠. 됐죠? 이 작품 전혀 몰라도 상관없이 끝났습니다.